시간대는 초등학생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오전 시간과 방과후 오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농촌 유학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아까 딱 여기 써놨는데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하실 겁니까? 라고 할 때 청년 안 하실 겁니까? 근데 청년들은 이미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그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얘기될 정도로 특이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나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잘 헤쳐나가시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우 좋은, 보기 좋은 그러한 사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경영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거부감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비영리 단체라든지 아니면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끝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영 경영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옳은 일을 옳게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잘만 하면은 이 사회가 좀 더 좋아질 텐데 뭐 근데 모범을 여기서 보고서 나중에 이제 이런 대안적인 그 교육 공동체나 이런 거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김태환 교정선생님한테 와서 배우시면 되겠네요. 예. 네,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안전부의 자치와 혁신 인재 양성 관련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처음 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야 특이하다.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왔는데 안산에서 상록수 야학을 하시다가 물론 같은 경기도이긴 하지만 이제 안산은 서남 쪽에 있고 여주는 동쪽에 있잖아요. 어떻게 이쪽으로 여기가 고향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 그러게요. 여주라고 하는 여주 말고 이천, 포천, 연천 다른 곳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여주로 오시게 됐는지. 그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나온 폐교를 전부 다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저는 대전으로 가야 되나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게 전국으로 조합원이 분포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연합동아리였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을 무상으로 과외 지도하는 대학대 연합동아리였다가 그게 야구로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남의 애들만 키우니 우리는 우리 애들도 좀 우리가 키우자가 공동 육아가 됐고, 네. 그게 농산어촌 교육 협동조합이 됐고, 그럼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여기 모이니까, 그러니까 지역사회 아이들과 힘든 아이들도 거기에다 같이 결합시키자 라고 하는 구조가 농촌유학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졌는데, 경기도 내에서 나온 폐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료가 저렴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모든 폐교들이 다 뭔가로 쓰여지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여주로 왔었을 때, 그랬었을 때 여주에서 극적으로 당연분교라고 하는 이곳이 나왔고요. 한 번 저희가 재수했습니다. 재수. 네, 재수하고 부산에서 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근데 잘 운영이 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바로 여기가 또 대부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재수 끝에 저희가 결국에는 여기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주가 운이 아니면 전동면이 운이 좋았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어떻게 보면 재수까지 하면서 이런 공간들을 어쨌든 농산어촌 교육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농산어촌 교육협동조합의 혹시 이사장님이신가요? 예, 제가 이사장입니다. 예. 이사장님과 교장을 겸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규 교과 과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제도권 학교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애들을 어떤 내용으로 만나고 교류하고 하는지. 네. 일단은 선생님 오실 때 안내하셨던 분이 혹시 저 뒤에 앉아 계신 훈남 저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네. 훈남군요. 예, 저 경호주임 선생님이신데요. 네, 저기가 이제 고려대 사범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범대에 나온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교사들도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미 학과 교육을 공교육에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선행학습이라던가 부담을 우리는 주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놀면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한 40여 개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기 적성입니다. 다 도예, 자수, 연극, 뭐 그다음에 사물놀이, 뭐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저희가 사실은 세계 민주교육 포럼이라고 하는 모임에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썸머리 스쿨하고 모델이 같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아이들이 60% 수업을 그러니까 40%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시간을 갖고 싶은 아이들은 그냥 수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도 처음에 농촌유학을 여기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 아이는 꼭 60%만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인 제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귀한 수업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교육자와 아빠 사이에서의 그 고뇌와 갈등 하지만 이제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혼자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유시간에. 이 아이는 자기의 꿈이 건축기사 또는 도시계획하는 게 꿈인데요. 자유시간을 선택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항상 뭔가 건물을 종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요 인근 학교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너는 꿈이 뭐냐? 그러니까 건축기사가 될 거라고 하고 그 건축기사가 왜 되고 싶어? 라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했어요. 그랬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너 왜 유명해지고 싶어? 하니까 일본처럼 유명한 그런 건축기사가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일단 엄마 아빠 사는 집을 지어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버림받은 미국의 디트로이트처럼 버려진 도시를 잘 도시계획해서 정말 돈 없고 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와서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이는 역차별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저를 딱 보면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모, 아니, 교장 선생님, 아니, 아빠, 엄마.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교장 선생님하고 매달릴 때 본인은 나는 집에 가면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쟤들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좀 아들이나 딸이 힘든 것처럼. 네. 그랬는데 이 아이의 모습이 성과라면 성과 아닐까? 또 그런 것이 나은 삶이다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런 공동체 속에서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그게 남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도덕성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가치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미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데리고 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선과 악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많이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제도교육권에 있다가 이제 대안학교들이 막 생기는데 제가 이제 대안학교 다녔던 어떤 부모를 만났었는데 저는 대안학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 이해 잘 됐니? 그러면서 뭐 가르쳐주고 이런 모습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도 왕따도 있고 폭력도 있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랬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뭐 어떻게 그런 교우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밖의 세상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보통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게 대안교육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아이가 제도권 교육으로 갔었을 때 결국에는 온실한 화초 속이라고 하는 게 그 아이에게 사회에 대한 적당한 면역력을 오히려 안 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는 하이브리드형이다. 아이들이 공교육을 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대안적인 교육을 받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 백신을 충분히 처방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아무래도 농촌 유학도 대안적인 교육의 형태다 보니까 시골로 아이를 보낼 때 우리 아이의 그 교육 환경과 시골의 여러 가지 여건의 장점을 고려해서 보내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이 아이가 이미 대도시에서 환자 수준이야. 틱도 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왕따 경험과 학원에 선행학습에 이래서 막 힘든 상태로 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일 초기에 어떤 애가 막 네 발로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도와주는 공교육의 선생님이 계신데 이 아이는 우리가 특수학교가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떤 변화를 일어낼지 해보자라고 했었는데요. 봤더니 이 아이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맞벌이 부모님으로부터 어린이집에 정말 어린 나이에 갔고요. 미처 애착 형성이 생기기 전에 부모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공격성과 그다음에 반사회적인 어떤 성격이 형성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봤더니 막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제가 막 뭔가 연극 수업을 하는데 막 수업 시간에 춤을 막 뱉고 아니면 수업을 하다 말고 나가버리고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며칠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텃밭 수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동물들한테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뭔가 마음을 쏟은 것만큼 식물은 정확한 결과값을 나한테 준다. 동물은 그 다음에 나에게 항상 무한한 꼬리 흔듦과 고양이는 골골성을 나한테 보내온다라고 하는 걸로부터 아이가 좀 치유가 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아마 동물 매개 치료나 아니면 원예 치료라고 하는 원리가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수업에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둠 활동을 하기 시작하더니 졸업할 때 저희가 발표회를 하는데 저희 뮤지컬을 합니다. 세종국악당을 빌려서 엄청나게 크게 뮤지컬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세종대왕 역할을 했습니다. 주인공. 그러니까 부모님도 울고 교사도 울고 다 울었거든요. 어떻게 저 아이가 주인공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저희는 늘자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례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늘자의 기적으로 책 하나 쓰셔야 되겠네요. 두 번째 기적도 하나 듣고서 같이 쓰든가 분건을 하든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기적은 저희가 이제 옆에 이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센터는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교사들의 숙소고 2층은 남자아이들의 숙소고 3층은 고학년 여자아이들의 숙소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아이들 몇 명이 막 달려온 겁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달라. 초등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인권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빤스 입고 편하게 2층에서 이렇게 막 다니고 싶은데 여자아이들이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우리의 사생활이 다 노출돼 있다. 그 다음에 위층에 있는 여자애들이 쿵쿵거리면서 그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는 미치겠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청와대로 민원이 올라온 거죠. 저희가 옴부즈맨 제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교무주임 선생님이 1차 옴부즈맨입니다. 중재자로서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성에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인 교장한테까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교감 선생님이 저 옆에 계셨거든요. 같이 가보자, 현장을. 그리고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남자아이들의 이 불평과 불만이 폭발 지경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일이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가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조합비나 학부모 회비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이 오픈되지 않게끔 바로 칸막이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벽마다 방음제를 다 붙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때 좀 놀랐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늘 항상 메아리 피드백이 없는 민원인이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가 보상이 돌아온다. 저는 그게 정치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어른이지만 그것을 들어주는 그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아이들의 태도가 변화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저희 교사가 이걸로 글을 써보자 라고 해서 애들이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2센터 반란 사건. 자기들이 만든 시나리오였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뭘 했냐면 연극? 자기들이 뮤지컬을 했습니다. 뮤지컬이요. 그래서 세종국악당에서 제2센터 반란 사건을 아이들이 무대에다 올렸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이런 게 통합교육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저희한테는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기적 사건을 들었는데 김영희 박사님께서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셨나요? 어떤 걸로 책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 두 개 다 넣으면 안 돼요? 그게 다 넣는 걸로 그게 다 넣는 걸로 책을 김영희 박사님이 쓰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뭐 질문하시면 요즘 시간도 좀 많이 됐습니다. 시간 많이 됐어요? 예, 그거 요거는 몰랐네요. 개인적으로 좀 나눌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하튼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짧게 한두 가지 하시고. 뭐 제안이라 그럴까 이런 거는 이런 게 좀 확산성을 좀 가지면 어쩔까. 뭐 그나마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그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좋은 거다, 좋다, 좋은 거는 널리 알리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여기 여주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많이 좀 이렇게 아까 정치 뭐 이런 얘기했는데 정치라는 게 좀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을 좀 더 이렇게 모으시면 안 될까 전국적으로 이런 제안을 40군데 정도 있잖아요, 전국에. 네.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감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예. 그, 저기, 서핑에서 이렇게 사진 뵀을 때는 교장 그러면은 교장한테 풍기는 이미지처럼 그리고 이름도 되게 크잖아요. 이게 원래 제가 우리 애를 낳았을 때 이름을 태양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름이 너무 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정했는데 이름도 태양이시고 딱 이렇게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권위적이라 그럴까?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뵈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장 선생님도 맑은 영혼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인 것 같았어요. 지금 쭉 얘기하시면서 네. 아 사회에서 이런 선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거가 참 보기가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을진담 경기 여주편 이제 전체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마을진담을 한 3, 4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말을 적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모든 파트에서 제가 이렇게 적게 한 건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짧게 두 가지 정도의 그냥 간단한 질문하고 마무리 말씀 이제 한 번씩 쭉 하실 건데 그 전에 제가 그냥 짧게 이제 한두 가지 좀 짧은 질문 좀 드리면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 늘 푸른 자연학교를 통해서 다른 데서 잘 보지 못했다면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성과들을 내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마 머리는 희끗해도 연배는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인생이 아직 뭐 80, 90, 뭐 100까지도 지금 갔는데 혹시나 향후에 이 늘픈 자연학교의 성과를 기반으로든 아니든 다음 뭐 어떤 스텝들 다음에는 나는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혹시 그러한 이 열정을 여기 말고 다른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대로 여기서 뼈를 묻을 것인지 네,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향후 계획 인생 계획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그러네요. 아니면 뭐 지금 여기 늘푸른 자연학교의 농촌 유학을 통해서 저는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농촌 유학으로 키우기에 약간 제도적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확장했냐면 그냥 여주시 전체 청소년을 우리가 키우자 라고 해서 저희 교감 선생님이 앞에 앉아 계신데요. 사회적 협동조합 여의주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삼성꿈 장학재단 통해서 공동사업으로요. 4개 기관이 연계해서 아이들 영상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주시 청소년 전체고요. 또 여기 늘자를 졸업했는데 여주에 남는 아이들은 엄청나게 교사들과도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중심에서 멘토링을 옆에 친구들을 해주면서 뭔가 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말 잘 보셨는데 선생님들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주시 청년협의회 활동을 저희 교사들이 2명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교육의 선생님이셨는데 한 분이 여기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청년 활동에 당신도 나이가 청년이 되거든요. 청년 활동에 결합이 돼서 청년 단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 여주시 전체의 청소년, 그 다음에 그게 청년으로 연결되어지는 순환고리를 좀 만들어서 여주시 전체의 변화에 어떤 활력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는 커뮤니티 케어가 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어린 교육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르신 늙어서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가장 행복한 마을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의료생협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는데 꼭 의사가 있지 않아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예방과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결합시킨 그것들을 통해서 가장 오고 싶은 마을들을 여기저기 모델을 만들고 싶다. 일단 저희 마을을 프로토타입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해보고 싶다. 이게 제 꿈입니다. 갑자기 개혁까지 생각을 하시니 보건복지부가 긴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간단한 질문인데 여기 혹시 숙박시설이 있나요? 다음 달에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에서 대화 모임을 이곳에서 한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도 어디까지 자야 될 텐데 그 이유보다는 사실은 제가 혹시 아는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술 한잔 하러 왔다가 대충 자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혹시나 있나? 일단은 아이들이 3주에 한 번씩 집에 갑니다. 2박 3일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 숙소가 있지만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 시국이니까 아이들 숙소에 들이기는 그렇고 선생님들 숙소 중에 맞은편에 보면 사랑채라고 있습니다. 남자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집을 통으로 얻은 이유는 예술인이든 아니면 저희 이 활동이 궁금하신 분들은 누구나 와서 무상으로 주무실 수 있게끔 집을 한 채 얻어놨습니다. 무상이 중요합니다. 네. 예, 술은 들고 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는데요. 혹시 마무리 말씀이든 못하신 말씀 있으면 김영미 박사님부터 하시고. 마무리 말씀을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마무리 말씀 아닌 다른 질문이 있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마무리 말씀을 얘기가 더 전개될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여성의 전화 활동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 보살피느냐고 내 가족을 안 보살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회장님 하셨던 분이 저한테 야 니들은 니네 다른 그 구타당하는 여성이나 다른 사람 보살피느냐 니네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사냐라고 한 것처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운동하는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자기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덜 보살피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 가족은 어떻게 꾸리시는지와 또 하나는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에너지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자기 가족만 꾸리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에너지가 빵빵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하는 자기만의 어떤 수련, 단련,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일단은 얘기가 길어지겠죠.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짧게 그러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굵고 짧게. 일단 저는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는 저희 동지들하고 같이 동료들과 맛있는 걸 항상 먹으러 다닙니다. 근데 이제 웰컴 투 동막골에 보면 촌장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니 마을 사람들이 촌장님 왜 이렇게 잘 따라요? 라고 했을 때 먹이면 된다고. 잘 먹이면 된다고. 예, 그래서 항상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힐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좀 문제입니다. 저희 아이는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 아이를 그 시스템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살피는 것 안에 다른 어떤 교사들의 n분의 1이 우리 아이를 바람직하게 키울 거다. 거기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저희 집사람의 외로움을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늘 항상 도장을 좀 준비해라. 장난식으로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서울에서 교육활동을 합니다. 저는 주말 부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속한 건 원래 50살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50살이 살짝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요. 근데 매주 일요일은 무조건 집안 식구들을 위한 날로 딱 정하자라고 하는 걸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맞춰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타협하신 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50대 남자들이 그렇게 타협을 합니다. 하나만 그냥 더 어차피 말문이 짧게 이것도 짧겠는데요. 여기 보면 공동체 정책에 대한 바람, 경기도 혹은 여주시라 그러는데 그거 말고 마을 진담의 청취자와 여주 시민 또는 경기 도민, 그러니까 행정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이따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언제 안심이 되어질까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게 아이가 스스로 성장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을 때 저는 그 제 아들을 보면서 아마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민도 저는 아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거버먼트라고 하는 지배를 받는 수직적인 어떤 구조에서 갑과 을이 존재했다면 정말 건전한 사회, 또 성숙한 사회, 또 우리가 모두가 다 성장되어져 있는 그 사회의 모습은 그래서 나온 말이 거버넌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자치라는 말도 하고 개인으로서는 자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장한 게. 근데 모둠을 이룬 상태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립된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자치인 것 같고요. 좀 더 그것들이 단위 모여서 완성의 형태로 가야 되는 것들이 협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민원인이 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을 남으로 돌리시지 마시고요. 같이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자치해 나가고 그 다음에 협치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로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른이 된 게 아닌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진짜. 자, 김현우 박사님 너무 감동하지 마시고 없어요, 이제. 마무리 말씀. 전 없어요, 이제. 없습니까? 자, 그러면 마을진담 경기 여주편입니다. 오늘 저희 앞에 한 편을 찍고 지금 저희가 두 번째를 찍는데 두 편을 찍은 듯한 세 편을 찍고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거는 아마 분할해서 아마 저희가 낼 것 같은데 웰컴 투 점동골이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융합형 인재, 융합형 아이를 키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형으로 아마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성장의 약간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늘자에서 그러한 미래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국에서 귀농 또는 귀촌을 준비하시는 또는 이제 폐교와 관련된 뭔가 프로젝트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점동면에 위치한 늘푸른 자연학교를 찾아봐 주시면 매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진담이 발굴한 재롱동에서 밖에 있지만 마을 진담이 새롭게 발굴한 좋은 사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늘푸른 자연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김태양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을 진담을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